안녕하세요. 은여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11월 A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모난 단추가 보입니다. 이 친구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작업 환경, 저는 에센셜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꼭 환경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같은 에센셜일지라도 기존에 작업했던 사람들이 패널을 옮기거나 지웠을 수도 있으니까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초기화를 한번 시켜주는 게 안전하겠죠. 왼쪽에 도구 상자를 보시게 되면 제일 꼭대기에 조그만 화살표가 하나 보일 거예요. 이 친구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 도구를 길게 늘려서 볼 건지 아니면 짧게 줄여서 볼 건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니까 본인이 작업하기 편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환경 말고 내 입맛에 맞게 하나씩 다 바꿔줄 수 있는 환경 설정도 있습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어떤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도 다 똑같은 창이 뜨니까 일단 하나를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울 거고요. 왼쪽에 있는 서브 메뉴들 하나씩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 창들이 쭉쭉쭉 나열되는 거 보이시죠?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친구를 보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입니다. 그래픽 작업할 때 눈이 많이 필요하니까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검정색의 어두운 테마를 사용하는데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는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창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저는 현재 문제지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지 창과 작업 창을 따로따로 띄워야 돼요. 그래서 오픈 다큐먼트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놨습니다. 창문을 따로따로 띄워서 여기저기다 옮겨서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넓게 혼자서 크게 쓰고 싶다면 이 친구는 V체크가 되어 있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저는 일단 V체크 없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의 모양도 살펴보셔야 될 것이 브러쉬로 문질문질 하실 때 그 브러쉬의 크기가 직관적으로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노멀 브러쉬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래야 브러쉬가 이따만큼 큰지 요따만큼 작은지가 보여요. 만약에 프리사이즈라고 다른 걸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크기는 알 수 없고 위치감만 이렇게 십자가로 보여지게 될 거고요. 스탠다드의 경우에는 브러쉬를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모양으로 보여지네요. 노멀 브러쉬로 설정을 해 놓도록 하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주세요. 우리의 작업창에서 보여지는 요 눈금자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 픽셀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시험 문제하고 똑같은 단위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글자의 크기의 경우에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애들을 배치할 건지 이렇게 선들을 뽑아내실 때 배경에 있는 그림과 색깔이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헷갈리겠죠? 가이드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색상 값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잘 보이는 색상으로 바꿔주세요. 마지막으로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글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쇼 폰트 네임 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글꼴을 모두 영문으로 전환해서 보여줄 거다라는 얘기예요. 궁서, 굴림이라고 하는 한글 글꼴도 G-U-N-G, 궁 뭐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니까 조금 번잡스럽죠? V체크를 해제시키셔서 한글은 한글로 영문은 영문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 보는 동안에는 이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죠?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400에 500 픽셀 단위입니다. 새로 만들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꼭꼭 확인을 해주세요. 윕스 폭은 40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기본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는 어떤 색이든지 상관은 없겠죠? 그레이트. 오브젝트 배치할 때 어느 정도에 위치할 것인지 이렇게 가이드란을 뽑는 경우를 대비해서 눈금자를 꺼내 놓도록 할게요. 보여주십시오. 뷰 메뉴에 가시게 되면 룰러스라고 하는 눈금자가 보여요.
콩 찍게 되면 가장자리에 눈금자들이 쫘라락 나타나죠. 좀 잘 보이라고 저는 크기를 화면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 꽉 차게 이미지를 확대해 놓고 볼 수 있네요. 저는 여러분들과 문제지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창문을 따로따로 띄울 수 있게 옵션을 바꿔 놓은 상태이고요. 그 바람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겼죠. 그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불러오실 수 있고요. 창문을 나는 혼자서 넓게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겠죠.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 모여 있습니다. 경로 잘 찾아 들어가셔서 2급의 1번을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이미지를 보아하니 우리 거하고 거의 유사한데 크기 값을 보니까 700단위로 우리 거 종이보다는 커 보이죠? 그렇다면 사이즈를 좀 맞춰서 데리고 오는 게 안전하겠네요.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폭을 400이라고 바꿔줬더니 높이가 540 좀 넘칩니다. 높이를 500이라고 바꿔줬더니 폭이 370 좀 모자라죠. 이미지를 가지고 오실 때는 모자라지 않게 낙낙하면 잘라서 버리면 되니까요. 한쪽만 맞춰 오시되 넘치는 건 괜찮습니다. 모자라지 않은 값으로 하나 맞춰서 데리고 올게요. 오케이. 저는 창문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동 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혹시 창문을 넓게 혼자서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A 몽땅 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새 종이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면 됩니다. 원본은 닫을게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나중에 레이어들이 쌓이면 이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이름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안전해요.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1번에서 갖고 왔다라고 이름을 좀 수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이거는 점수와는 상관없이 본인이 정리하기 편하도록 수정을 해 놓은 거니까 만약에 이름을 난 바꾸지 않아도 헷갈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때그때 이름을 바꾸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패러글라이더라고 하는 이 친구를 하나 더 복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가 더 복사된 거 보이시죠? 선택해서 갖다 붙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선택하는 도구들이 모여 있는데요. 저는 현재 CC2020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시험장은 완전히 최신 버전이 2022나 2023 버전보다는 2018, 19, 20 버전으로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완전 최신 버전에 들어있는 선택 도구 중에서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굉장히 편리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없는 버전이 많기 때문에 엔간하면 사용하지 않고 퀵 셀렉션이나 매직 원드, 폴리건 라소토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걸 연습하시는 걸 권합니다. 오브젝트 셀렉션으로 하시게 되면 위쪽에 모드를 라쏘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요만큼이요 라고 대강 선택을 해도 이 친구가 알아서 범위를 착 하고 잡아주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긴 한데 이게 없는 버전이 많다. 시험장에는 참고하십시오. 범위를 잘 선택하셔서 복사해서 쓰시면 될 텐데 일반적으로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는 컴퓨터 기본 단축키가 있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게 되면 그 레이어가 따로 이렇게 복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를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보시면 잘 복사가 됐군요. 크기를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죠.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유롭게 크기를 바꿔줄 수 있는 프리 트랜스폼 보입니다. 컨트롤 T라고 하는 단축키 워낙 많이 쓰니까 이 친구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가장자리에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뜨죠. 이렇게 네모네모한 단추들 보입니다. 그 친구를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점 바깥에다 커서를 두시면 이렇게 꼬부라진 화살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때는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실 수도 있어요. 빙그르르 돌려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방향이로군요. 여기에서는 좌우 대칭 반대쪽으로 반사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는 좌우 반전이 있습니다. 뿅. 자, 이렇게 크기가 방향이 조절된다라고 하는 거 쭉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다시 수정할게요.
쉐이프 툴 이용해서 모양을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관역 모양과 비행기 모양 보입니다. 관역 모양은 얘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비행기는 지금 두 대가 떠 있네요. 그래서 색깔도 두 개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우선 관역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커스텀 쉐입이라고 하는 흐물떡거리는 도형을 선택하시면 위쪽에 옵션이 보입니다.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옵션을 쉐이프라고 선택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색깔이 들어있어야 눈에 보이겠죠. 필 컬러는 단색입니다 라고, 스트로크 가장자리에 선은 필요 없어요 라고 짝대기 하시게 되면 옵션을 선택하는 건 끝났는데 쉐입을 찾으셔야 되겠죠. 이 쉐입은 기존에 사용했던 쉐입을 가장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거시 쉐입이 혹시 없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2020 버전부터는 쉐입이 굉장히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상태로 서랍으로 꾹꾹꾹 닫혀 있어요. 살짝 귀차니즘이 느껴지시죠? 혹시라도 레거시 쉐입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쉐이프라고 메뉴가 꼭 있을 겁니다. 선택하시면 쉐이프 패널이 열릴 거고요. 오른쪽 끝자락에 3줄이를 선택하셔서 숨어있는 레거시 쉐입을 불러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미 한번 불러냈기 때문에 따로 더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레거시 쉐입 중에서도 올 레거시라고 모든 아이를 펼쳐 놓으시면 되겠고요. 하나하나 쭉 열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다 한꺼번에 모으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시험 보는 동안에 이걸 모아주시는 정성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빨리 열어 놓으셔서 그냥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원형 모양 예를요 라고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십자가가 쫓아다니면서 그릴 수 있게 도와줘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실 때 찌그러지면 곤란하겠죠? 왼손으로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원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요. 쉬프트는 다 그린 다음에 나중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쉐이프 들어간 게 보이는데 색상이 이 색깔이 아닌 거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을 그대로 적용하시려면 미리 보기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레이어에 스타일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드랍 섀도우.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선택하실 수 있는 레이어 스타일이 보이고요. 클릭하셔서 드랍 섀도우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작업하실 때에 혹시라도 이렇게 값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앞서서 작업했던 사람들이 옵션을 바꿨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리셋하셔서 초기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쉐입들 더 넣도록 할게요. 크기가 너무 크게 들어갔다, 너무 작게 들어갔다 싶으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T 눌러주시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하시죠. 레이어의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 FX 가셔서 올록볼록의 효과를 주시게 되면 살짝 볼록한 느낌이 들 거고요. 오케이. 하나를 잘 만들으셔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 주시고 크기라든지 위치는 컨트롤 T 눌러서 조절 가능하시죠.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맞춰주겠습니다. F 6개. 글자를 얹어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찍어서 스포츠라고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글씨를 쓰실 때 가로로 쓸 건지 세로로 쓸 건지를 정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세로로 눕혀져 있는 친구는 버티컬 타입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다 썼으면 엔터키가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숫자 키패드에 엔터키를 치시게 되면 그만 쓸란다 라는 의미예요.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글꼴 맞춰주십시오. 타임 뉴 로만. 옆에 폰트 패밀리도 보이시죠? 볼드. 글자의 크기 75.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레이어 스타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이렇게 색깔이 원했던 색깔이 아니죠. 색깔 자체를 쿵 찍으셔서 원하는 색깔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은 문제에서 두 가지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혹시 저처럼 쓸데없는 물감이 들어간 분들은 질질질 끌어서 창밖에다가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라면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친구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물감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감 맞춰주죠. 색깔을 넣어놓고 방향을 보아하니 우리는 이렇게 핑크, 블루가 왼쪽,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지에선 위아래로 되어 있죠. 방향성은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스트로크도 같이 작업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값은 2이고요.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인사이드라고 안쪽으로 갉아먹게 되어 있는 분들은 아웃사이드라고 옵션을 좀 바꿔주세요. 작업이 끝나고 나면 레이어의 순서를 한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결과물에 보면 이렇게 모양보다 더 위쪽에 패러글라이더가 있군요. 레이어의 순서는 질질질 끌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끌어내리거나 올릴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는군요. 400에 500짜리는 JPG, 10분의 1로 줄여버리는 40에 50짜리는 PSD로 저장을 합니다. 일단 현재는 400에 500짜리 커다란 친구니까요. 보이는 그대로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주고 들어온 그거 맞는데 형식이 PSD라고 포토샵으로 되어 있네요. 이 친구를 JPG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2020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상태에서 바로 JPG가 보이는데 혹시라도 최신 버전에서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엑스포트 내보내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 저장하고 저장하시게 되면 JPEG으로 저장이 끝났어요. 혹시 파일에서 세이브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파일에서 엑스포트라고 내보내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엑스포트 as라고 해서 JPG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의 1로 이미지 줄일게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윗셀을 40이라고 바꾸면 하이트도 50이라고 같이 줄어들 거예요. 오케이 하시게 되면 그림이 손톱만큼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는 GTQ 맞고요. 이름도 그 이름 맞고요. 형식 PSD 맞군요. 저장해서 마무리하면 1번 문제가 끝납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되어 있는데요. 크기가 첫 번째 문제하고 똑같네요. 새로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폭은 400,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는 어떤 색이든 상관은 없겠네요. 크레이트. 눈금자를 켜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를 보시려면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 컨트롤 R 누르시게 되면 눈금자가 보일 거예요. 창문에 꽉 채워서 저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 이번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제작하는 문제가 나오죠. 액자를 먼저 배치하고 그 위에다가 오브젝트들을 얹도록 할게요.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 2급의 2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소스 불러올게요. 2급의 2번. 이미지가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이죠? 우리는 500까지인데 여기는 600 넘어서까지 있네요.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폭을 400이라고 맞췄더니 높이 값이 408, 우리 거 500보다 좀 모자라죠? 높이를 500이라고 맞췄더니 폭이 남습니다. 남는 건 잘라서 버리면 되니까 모자라지만 않게 맞춰주세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가져온 레이어는 이름이 임의로 들어가 있죠.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2급의 2번에서 갖고 와 슈라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뉴에서는 항상 액자를 만든다고 했으니 원본 깨끗한 이미지 하나가 있고 그 위에 복사본이 더 필요하군요.
복사할 때 컨트롤 누르고 J 눌러주면 복사가 된다 라고 했었었죠. 이 친구의 이름도 좀 정리를 할까요? 더블 클릭해서 얘는 액자입니다 라고 정리를 좀 할게요. 액자로 써먹을 거는 필터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필터의 종류는 패치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처에 보시게 되면 패치워크 찾으실 수 있겠죠. OK 단추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친구를 네모지게 구멍을 뚫어줘야 액자로 써먹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에다가 구멍을 뚫을 건지는 결과물을 보시고 요만큼이구나 요만큼이구나 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위쪽에는 눈금자의 숫자를 질질질 끌어당긴다 라는 느낌으로 당기시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고요. 요쯤입니다. 그리고 저쯤입니다. 라고 드래그해서 가이드라인을 뽑아줬는데요. 저는 뒤쪽에 있는 이미지랑 잘 구분이 안 되는 검정색인지라 잘 보이라고 색상을 바꿔놓도록 할게요.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프리퍼런스에서 가이드라인 잘 안 보이잖아 라고 가이드 색상 값이 까맣게 들어가 있는 거 잘 보이라고 빨강이나 파랑, 노랑 이렇게 밝은 색으로 수정 가능하죠. 네모지게 선택하겠습니다. 렉탱글 막기 쭉 드래그 하셔서 대강 그리셔도 아마 가이드라인에 척척 붙는 느낌이 들 거예요. 모서리를 보아하니 우리는 뾰족뾰족한데 결과물에서는 이렇게 동글동글 다듬어져 있군요. 이미 선택한 친구도 수정 가능하지요. 선택은 셀렉트 메뉴에 가시면 되겠고요. 이미 선택한 걸 모디파이 수정해 주겠다. 어떻게요? 스무스하게 모서리를 대략 한 10 정도 줘볼까요? 5에서 10 사이에 값을 주시면 무난무난하게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줄 거예요. 이 안쪽에 번쩍거리고 있는 부분을 지워줘야 되겠죠?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빵 뚫리면서 아래쪽에 있는 깨끗한 이미지가 비쳐 보이는군요. 문제 보시게 되면 안쪽 테두리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레이어 스타일은 따로 드랍 섀도우를 줬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가 아니라 그냥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 있는 스트로크를 쓰도록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의 경우에는 꼭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요. 얘는 레이어 스타일의 스트로크가 아니니까 에디트에 있는 스트로크로 선을 그려줄 겁니다. 두께값은 5 픽셀, 색깔 지정되어 있는 대로 CC F4개. OK 단추 누르셔서 이렇게 선들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고요.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드랍 섀도우 가도록 하죠. 레이어 패널에 FX 가셔서 드랍 섀도우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더 이상은 번떡번떡 선택할 필요가 없죠. 셀렉트 선택 메뉴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선택을 해제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물 남을 거고요. 액자가 만들어졌으니 그 위쪽에다가 이제 순서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보정을 위해서 2급의 3번 불러오죠.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3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문질 하셔서 개체를 데리고 오시면 되겠고요. 선택하실 때 브러쉬가 혹시 너무 크거나 작으시다면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게 되면 브러쉬가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크기 조절할게요. 컨트롤 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크기가 조절이 될 거고요. 대략의 위치를 맞춰주세요. 색상 보정 2급의 3번 빨강색으로 라고 하는 거 요 거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죠?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서 그 부분만큼만 선택을 하시고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이라고 색상을 바꿔주러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휴 값을 왔다 갔다 해서 빨강색 계열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색상이 좀 진하게 들어가지 않는다 싶으시면 세처레이션 값을 높여주거나 라이트를 높여주시거나 강제로 전체적인 색깔을 더 씌워주겠다라고 컬러라이즈를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아래쪽에는 옵션들을 왔다 갔다 조절하셔서 빨강색 계열로 만들어 주십시오. 오케이.
더 이상 번떡거릴 필요는 없죠. 셀렉트 메뉴에 디셀렉트, 컨트롤 D 누르시면 번쩍거림이 해제가 됐을 거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라고 했으니 레이어 창문에 FX 가셔서 이너 섀도우 2급의 4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줄 때 컨트롤 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대칭시켜 줄 수 있었죠. 엔터 쳐서 마무리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다시 가로로 글씨 쓸까요? 호리젠탈 타입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색깔, 레이어 스타일까지 쭉 조정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꾸깃하게 꾸겨져 있는 거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거죠. 비록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찾아서 적용을 하셔야 될 텐데요.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고 계신 중이고요. 타입 툴 선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옵션을 보시게 되면 글꼴, 크기, 정렬, 색깔, 그 끝자락에 이렇게 꾸겨줄랍니다 라고 하는 웹 텍스트가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한 아이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꾸깃하게 꾸겨줄 적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꿀렁거리는 건지 일부분만 안쪽에서 꿀렁거리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은 결과물을 보시고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밴드값 적당히 조절하세요. 배치가 끝났으면 레이어의 스타일을 쭉 빠진 거 없이 넣었는지 살펴보시고요. 가이드라인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굳이 보일 필요는 없으니까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꺼주시는 게 깨끗하겠죠.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합니다. 400에 500짜리는 JPEG 파일을 세이브 해보도록 하죠.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은 문제없지만 형식이 PSD로 되어 있군요. JPEG로 바꿔주시게 되면 큰 이미지 저장은 끝났고요. 10분의 1로 이미지 줄입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짜리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하면 되겠죠. 경로와 이름, 포맷, PSD 불만 없습니다. 저장해서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 지었어요.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좀 다르네요. 600에 400짜리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줄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 3입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윕스 폭은 600, 하이트 높이는 4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는 아무 색이나 좋아요. 그레이트. 눈금자를 꺼내놓고 싶습니다. 컨트롤 R 누르셔서 눈금자 꺼내져 있는 거 확인. 문제에 보시면 배경 색깔을 깔아주세요 라고 제일 먼저 되어 있군요. 물감을 좀 짜도록 할까요? 포어그라운드 뿅 찍으셔서 색깔 값을 주시고요. 그 색깔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시면 채워주세요. FILL 필. 어떤 걸로요?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요. 오케이 하게 되면 색깔이 가득 차죠. 2급의 5번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5번.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이는데요. 이 친구에 대해서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라고 보시면 폭을 6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값 450 조금 크죠. 높이값을 400이라고 하니까 폭이 좀 모질하네요. 모질하지 않게 데리고 와주십사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이미지의 위치를 대략의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필터를 주세요, 필름 그레인, 그리고 마스크를 씌워서 가려주세요, 가로 방향으로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필터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가시게 되면 ABC 순서대로 찾으세요. 일단 텍스처에서는 필름 F가 없죠. 아티스틱부터 찬찬히 찾겠습니다. 필름 그레인 F 여기 있네요. 레이어 마스크는 일부분을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마스크입니다.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친구, 얘가 레이어 마스크이고요. 마스크를 뿅 하고 씌우게 되면 하얀색의 마스크를 썼습니다. 가려주기 위해서 쓴다고 했는데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죠? 마스크는 흰색의 경우에는 보여지는 거고요. 검정색의 경우에는 가려지는 건데 결과물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요 인물이 보드랍게 가려지고 있죠. 그래서 감정색으로 보드랍게 가려질 수 있는 그라디언트를 쓰겠습니다.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그라디언트로 색깔을 보드랍게 정리하겠다라고 했더니 위쪽의 색깔이 검정색, 흰색으로 보드랍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흰색, 검정색이 아닌 경우엔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베이직에 보시게 되면 분명히 검정색, 흰색이 있을 겁니다. 선택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흰색이 보이는 곳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의 캐릭터는 잘 보이도록 흰색으로 처리하시되 여기 잘리는 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안 보이게 검정색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저는 검정색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고 싶은 여기 검정색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빼시면 되겠네요. 경계선 여기가 안 보였으면 좋겠는 거죠. 여기서부터 클릭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쭉 뺐습니다. 부드럽게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2급의 6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방향 반대로 플립 호리젠탈.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효과 주겠습니다. 반복하시면 되겠죠? 이미지들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쉐입들을 얹어 보도록 할게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쉐입, 그리고 요 친구 두 개 다 커스텀 쉐입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흐뭇덕거리는 도형 커스텀 쉐입을 선택하시고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 있습니다. 필, 스트로크 선은 없고요. 쉐입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주실 때 결과물과 방향이 똑같은지를 꼭 확인하셔서 앵글 값 조절을 해주세요. 하늘색이 왼쪽, 살구색이 오른쪽입니다. 글자들을 얹도록 하죠.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해서 타이핑 할게요. 색깔 값을 두 가지로 줬다면 어떤 친구가 어떤 색깔이구나 라고 하는 거 구분하셔서 정리하셔야 되겠죠.
오브젝트들의 배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레이어의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순서는 흐트러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합니다. 600에 400짜리 커다란 이미지는 그대로 JPEG로 저장을 할게요. 경로와 이름 확인을 해 보시고요. 포맷을 JPEG로 설정하셔서 저장하면 큰 이미지 끝났고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10분의 1, 60에 40짜리로 저장을 한번 더 하지요. 파일에 세이브, GTQ 폴더에 파일의 이름과 PSD 형식 맞춰서 저장하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볼까요? 네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짜리로군요. 새로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뉴,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폭을 600, 높이를 400이라고 맞춰주도록 할게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는 아무거나, 크레이트. 눈금자를 켜겠습니다. 컨트롤 R 누르시게 되면 눈금자 켜질 거고요. 2급의 9번 데리고 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9번. 이미지가 우리 거보다는 좀 커 보이긴 하는데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살펴보니 우리 거 600보다 좀 크죠? 600이라고 맞췄더니 하이트도 400으로 얼추 맞아집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 거고요. 방향을 보아하니 결과물에서는 이렇게 회전근해가 왼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방향 바꾸실 수 있을 거고요. 결과물을 보니까 이렇게 벽에 좀 붙어 있죠. 크기를 조금 더 크게 조절하셔도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느낌이려나요? 자, 배치를 마치셨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필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필터 갤러리 첫 번째 줄에도 생겼는데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친구는 앞서서 만졌던 필터를 똑같이 적용할 때 사용하는 친구고요. 저희는 새로운 필터를 다시 적용해야 되니까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를 쓰겠습니다. 혹시 이제 최신 버전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필터 갤러리가 네 번째 줄에 있죠. 어찌됐든 필터 갤러리를 찾으세요. 아티스틱부터 찾겠습니다. 앵글드 스트로크가 없군요. A로 시작하는 거. 브러쉬 스트로크에 가니 여기에 있네요. 앵글드 스트로크. 2급의 10번 데리고 오도록 할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 잘 선택해서 데리고 오세요. 컨트롤 T 누르면 크기 조절되시죠? 드래그해서 크기 얼추 맞춰 놓으시고 방향을 뒤집어 줄 때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레이어 스타일 주시면 되겠죠? 외부 광선, 베벨 앤 엠보스. 이급의 12번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퍼즐 조각에 가려져서 보이죠? 일부분이 이렇게 가려지는 건 마스크 기능을 쓰는 거고요. 클리핑 마스크라고 적용을 하게 될 텐데 마스크로 잘리는 부분은 굳이 이미지에서 케이블카만 따로 갖고 오지 않습니다. 통으로 그대로 갖다 놓도록 하죠. 퍼즐 모양으로 잘라줄 거니까 퍼즐 모양도 필요하네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습니다. 필, 선은 필요 없죠. 스트로크는 짝대기, 쉐이프에서 찾으십시오. 쉬프트 눌러주셔야 비율 깨지지 않아요. 클리핑 마스크로 잘라주실 때는
잘라주는 칼이 아래쪽에 위치할 거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쪽으로 얹어주셔야 합니다. 2급의 12번 이미지가 잘리울 그림이죠. 퍼즐 위에다가 얹어 놓을 거고요. 잘리우는 그림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잘라져라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퍼즐 모양으로 잘리워서 보여집니다. 그림이 너무 큰가요? 2급의 12번 너를 이라고 선택해서 컨트롤 T 누르시면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2급의 12번에 대해서는 필터를 주셔야 되겠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텍스처에 가시면 텍스처 라이저가 있습니다. 질감을 주면 되겠고요. 도형에 대해서는 이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죠. 퍼즐 조각에 대해서도 완성을 하고 갈게요. 퍼즐 조각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FX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선을 주시면 되겠는데요. 선의 두께 값이 4라고 되어 있군요. 색깔 값 지정할게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친구를 선택하셔야 그 다음에 오브젝트들은 위에 쌓이게 될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처럼 아래쪽에 있는 친구를 선택하게 되면 요 사이에 낀가 들어가서 내 갖고 온 그림이나 도형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다음 가져올 2급의 13번 불러오죠. 2급의 13번의 경우에는 오퍼시티라고 하는 투명도도 좋네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라고 하는 투명도 조절하는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퍼센트 70%로 낮춰줄게요. 나머지 쉐이프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쉐입들 얹어주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으로 가서 찾아주겠습니다. 나머지 글자들을 얹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을 거고요.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이 친구들도 맞춰서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에 대해서 크기도 두 가지, 색깔도 두 가지라면 어떤 친구가 크고 작고 색깔이 이런지 저런지를 구분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개체들의 배치가 다 끝나고 나면 레이어의 순서가 맞는지 그리고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살펴보세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배치하셨던 분들은 가이드라인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파일은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합니다. 커다란 친구는 JPG 파일을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을 JPEG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세이브에 JPG가 없으신 분들은 파일에서 엑스포트 내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JPEG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미지의 사이즈 10분의 1로 줄일게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 조그맣게 줄어들면
다시 한번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경로와 이름, 포맷, PSD 맞습니다. 저장해서 마무리 지었어요. 여기까지 2022년 11월 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올해 안에 꼭 자격증 취득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